사주익희. 안녕하세요. 사주익희의 송성엽입니다. 오늘 1교시는 명리학은 계절학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요. 2교시는 자연은 공평하지 않다 라는 주제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시간에 한 번씩 다 낭독해보신시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우. 여기서 첫 문장이 은유법이죠? 만약 내 마음은 호수와 같소 라고 하면은 직유법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비유라고 하잖아요. 명리학에 나오는 오행과 계절도 비유입니다. 목이라는 게 실제 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사주는 없다라는 책이 있길래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금속끼리 부딪히면은 불꽃이 튄다. 이러면 금생화 아니냐 하면서 뭐 이런 굉장히 유치한 논리를 펼치셨는데요. 견망지월.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비유를 실제라고 착각하니까 이런 책을 쓰시는 겁니다. 이 책에 자기가 사주 공부 오래 했는데 해보니까 사주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책을 쓰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헛공부하신 거겠죠? 사평진전 적천수 공통보감이 명리학의 3대 고서라고 불리는데요. 고전적인 이론은 안 쓰시더라도 이 세 권은 무조건 읽으셔야 합니다. 3대 고서를 안 읽고 철학관을 개업하거나 책을 쓰시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호술 삼합이 다 있어야만 삼합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고서에서는 두 글자만 있어도 삼합으로 보죠. 방합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읽은 책에는 고서에는 용신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용신이 계속 나오죠.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다 아는 건데 그분은 3대 고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시고 지금 명리학 책을 냈다는 거잖아요.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이제 오늘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고서에도 사주 명식이 꽤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날씨가 어땠다, 온도가 어땠다, 습도가 어땠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죠? 그리고 어디 사주 보러 가면은 태어난 시간과 병원의 위치를 묻지 태어날 때 날씨가 어땠냐고 묻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자꾸 사주를 독학하시는 분들이 고서에 목화토금수 추나추동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사주팔자가 실제 온도나 습도와 관련이 있는 줄 알고 굉장히 이상한 정보를 퍼뜨리시는데 날씨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비유를 오행과 계절에 해놓은 거죠. 사주팔자는 경도와 회전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작년에 모 만세력 앱 개발자분이 제 책 읽으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도 실제 기후가 사주팔자에 영향이 있는 줄 알고 막 저한테 이것저것 이게 맞지 않느냐 저게 맞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산부인과에 에어컨이 다 있다. 그래서 다 적절한 온도에 태어난다. 그랬더니 그 개발자분이 이런 실내 공간 말고 이 전체적인 기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체적인 기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대충 얼버무리시더니 갑자기 화제 전환을 해서 적도에는 여름 기온이 많고 극지방에는 겨울 기온이 많다. 그러면서 북극에는 봄, 여름, 가을이 한 달씩이고 나머지 9달은 겨울이라는 거예요. 저는 듣자마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원래 봄, 여름, 가을이 3개월씩이잖아요. 근데 극지방은 추우니까 이 개월수를 줄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2개월씩으로 줄이면 겨울이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유, 술, 해, 자, 축, 인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나 술, 해, 자, 축, 인, 묘로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비대칭이잖아요. 그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2개월씩이 아니라 1개월씩으로 줄여서 이렇게 평평하게 대칭을 맞추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럼 북극은 어디서부터가 북극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아직 알 수 없대요. 이제 앞으로 실험을 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분은 지금 사주를 볼 때 경도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위도를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리학은 오로지 경도와 황도에 따라서만 결정됩니다. 이론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런 헛된 실험은 할 필요가 없죠. 이론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실험해야죠. 그리고 사계절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한 개월씩이라도 남겨놓은 것도 좀 궁색하죠. 북극이면 뭐 맨날 춥지 뭘. 일반인 분들은 만세력 앱 만드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 깃허브에 만세력을 만드는 코드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컴공과 졸업생만 돼도 만세력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은 기본적인 만세력은 외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만세력 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학이나 천문학을 몰라도 만세력 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세력 앱 개발자라고 해서 반드시 명리학 전문가인 건 아니에요. 참고로 이 북극에는 백야 현상이 있어서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팔자는 그 경도 그대로 결정이 돼요. 자, 지금 사람이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태양빛이 쭉 오거든요. 근데 태양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은 태양빛이 보여도
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에 24시간 태양이 떠 있는 백야 기간에도 자시생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햇빛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도가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명리학의 간지가 태양의 에너지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시는데요. 기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이렇게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릴 수 있는 거고, 기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기는 소모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순환하는 상태입니다. 자, 다들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근데 이 매트릭스에는 작중 전 배경이 되는 영편에 해당하는 애니매트릭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미래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엄청 많이 생산했더니 사람들이 로봇들한테 일자리를 다 빼앗겨서 로봇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로봇들이 자신들에게도 인권을 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로봇들한테 인권을 주기 싫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근데 사람이랑 로봇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로봇이 이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로봇들의 에너지원인 태양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핵폭탄 비슷한 걸 날려가지고 하늘을 온통 검은색 구름으로 뒤덮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기만 하면 로봇들의 배터리가 다 떨어질 테니까 인류의 승리가 코앞에 있었는데요. 로봇들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에너지원을 어디서 찾을까 하다가 인간의 몸에서 미세한 생체 전류가 흐른다는 거를 떠올리고 인간들을 다 포획해서 가상현실 캡슐에 집어넣어 놓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검은색 구름이 없어질 때까지 인간들을 배터리로 쓰게 된 게 매트릭스 1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로봇들이 조금만 버티면, 하늘의 검은 구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버티면은 기계들이 다시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인간 배터리는 필요 없으니까 다 죽이겠죠. 그래서 그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네오가 탄생하는 거고요. 아무튼 간에 매트릭스의 배경처럼 태양빛이 전혀 안 드는 공간에서도 지구의 경도라는 각도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경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곳에 사주팔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지하에서 태어나는 애들도 있잖아요. 걔네가 뭐 햇빛을 받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사주팔자 다 작동하죠. 또 원시인이 영어로 케이브맨이잖아요. 원시 시대에는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때도 다 사주팔자대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출생 시각에 어머니의 현재 운세인 연운, 월운, 일운, 시운이 그대로 자녀의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선사시대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명리학에서 말하는 자연은 산천초목이 아니라 하늘에 떠다니는 태양입니다. 명리학이 천문학 기반이잖아요. 자, 이제 천문학적으로 자연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퀴즈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뭐가 제일 길어요? 사계절이 균등한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이 0.017이고요. 지구가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이 1월 3일경이고요.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먼 원일점이 7월 4일경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여름은 약 93일로 가장 길고 겨울은 약 89일로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수의 사람이 태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여름에 사람이 더 많이 태어나고 겨울에 사람이 더 적게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케플러의 제2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행성이 타원 궤도로 공전할 때 근일점에서 빠르고 원일점에서 느리게 돌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이심률이 0.8인 행성의 공전 궤도예요. 지구는 이심률이 0.017이라서 공전 궤도가 원형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이심률이 크면 클수록 타원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케플러의 제2법칙이 두드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재 그림상에서는 6월이 엄청 기니까 6월생이 엄청 많이 태어나고 묘월은 엄청 짧으니까 묘월생은 엄청 조금 태어나겠죠? 이때 이 월지의 각도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행성의 자전축 방향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세차운동에 따라서 태양의 귤 전체가 회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왕성 같은 행성에서는 지구 같은 사계절은 없지만서도 명리학에서 추나추동에 비유한 이 12지지 임유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은 존재하되 굉장히 불공평한 속도로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왕성뿐만 아니라 지구에서도 이 이심률이 굉장히 적지만 분명히 각각의 월주를 통과하는 속도가 다르죠. 어떤 책에 보시면은
여름과 겨울의 해석 원리를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서 태양의 중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수렴하게 되고, 여름에는 지구가 태양과 멀어서 태양의 중력을 더 적게 받으니까 발산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요. 일단 첫째로 근일점이나 원일점이라고 해서 중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게 체감이 될 정도였으면은 헬창들이 이렇게 겨울 밤마다 스쿼트 하면서 아, 오늘 근육 잘 먹는다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실제로는 차이가 거의 없고요. 둘째로 겨울의 중심은 동지잖아요. 그리고 동지면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쯤이잖아요. 근데 현재 근일점은 1월 3일경이라서 한 10일, 즉 10도 정도 어긋나 있고요. 셋째로 이 노란색을 근일점이라고 했을 때 근일점은 계속 이동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요. 근일점의 일주기가 아직 정확하게 계산되진 않았는데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24,000년에 한 바퀴씩 돈다고 치면은 한 2,000년만 지나면은 근일점이 약 한 달치 정도, 즉 30도가량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현재 근일점이 1월 3일인데 한 달을 더 가면은 2월 3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입춘을 지나면서 봄의 영역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근일점이 봄이 됐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24,000년이 다시 지나면은 근일점이 다시 1월 3일경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일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될 수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쯤 전에는 근일점이 가을이었고요. 게다가 명리학이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인류가 근일점이라는 개념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현대에도 아직 근일점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리학의 해석에는 근일점이라는 개념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려하는 것도 잘못되었고요. 아무튼 이런 책들이 버젓이 도서관에 꽂혀 있다는 거죠. 이번 추석 연휴 엄청 더웠죠? 그래서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체감이 되다 보니까 그럼 사주도 다르게 봐야 하는 거냐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앞으로 사계절을 3개월씩 나누는 게 아니고 2개월, 4개월, 2개월, 4개월 이렇게 나누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반쯤 농담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신에 초여름, 한여름, 초겨울, 한겨울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혹은 정부에서 사계절을 인위적으로 나눈다고 해서 구분 짓는다고 해서 사주도 거기에 맞춰서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주는 각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절을 2달씩, 4달씩으로 나누든 아니면 계절을 2개로 보든 계절을 6개로 보든 그런 건 상관없이 30도가 하나, 2개, 3개 모인 이 90도씩을 한 9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계절과 상관없이요. 이제 의문이 좀 풀리셨나요? 월지가 30도씩이라는 이 각도는 공평하지만 이 우주의 모든 행성은 정확히 원으로 도는 게 아니고 조금씩은 타원으로 찌그러져서 돌기 때문에, 그리고 근일점에서는 빠르게 돌고 원일점에서는 천천히 돌기 때문에 이 계절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서 자연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온도와 습도는 사주팔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요. 고서에서도 날씨를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한여름에 우박이 내렸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런 거는 명리학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